혹시 제가 말한다면 텅 빈 사막의 뜨거운 모래 뒤에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숨겨져 있다고요. 카타르는 한때 아랍 세계의 가난하고 잊혀진 구석이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사치와 권력, 상상할 수 없는 부의 땅으로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타워들이 사막 하늘을 찌르고 인공섬들은 보석처럼 피어오르며 2022년에는 가장 화려한 월드컵을 개최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막 풍경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조용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100점 만점의 단지 14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이며 아부다비와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안전은 단순한 통계 그 이상입니다. 현지인들은 종종 집과 고급차의 잠금을 해제한 채로 외출하며 도난을 억제하는 암묵적인 사회규범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늦은 밤에도 편안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으며 북적이는 수크 전통시장은 자정이 지나도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안전성은 카타르의 베두인 유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명예, 환대, 존중이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외부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를 어떻게 형성할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가 부의 상징이 되기 훨씬 이전, 이곳은 진주잡이와 어부들이 살아가는 겸손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대에 석유가 메마른 땅 속에서 발견되면서 이 나라의 운명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세상에 잊혀졌던 이 작은 사막 에미레이트는 갑자기 세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70년대에는 카타르의 석유부가 강처럼 흐르며 모래를 강철로, 천막을 타워로, 낙타를 롤스로이스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90년대의 카타르는 북부 유전, 즉 수천만 개의 올림픽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거대한 해저가스 저수를 발견했습니다. 6,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전개입니다. 이 가스 덕분에 카타르는 202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국이 되었고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카타르는 반짝이는 마천루뿐만 아니라 무료 세계적 수준의 의료, 학비가 없는 대학, 심지어 에어컨이 설치된 야외 쇼핑몰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부는 복잡성을 동반합니다. 호화로움 뒤에는 현대 생활과 깊은 부족 가치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취약한 사막 생태계를 보호하며 화석 연료에서 점차 벗어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카타르의 부상은 숨겨진 보물의 이야기이자 그에 따르는 높은 대가의 이야기입니다. 카타르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과 세련된 호화로움 뒤에는 외부인이 잘 보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5별 호텔과 미래적인 경기장에 감탄할 때 이들을 세우는 것은 주로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출신의 조용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꿈을 쫓아 부를 얻기 위해 왔지만 많은 이들이 오히려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년간 카타르는 카팔라 시스템이라는 그림자 같은 형태의 채권 노동 시스템 아래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간단한 규칙이 모든 노동자의 운명을 고용주와 연결시켜 자유롭게 직업을 바꾸거나 허가 없이 나라를 떠날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끝없는 시간 동안 일하고 비좁은 노동 캠프에서 생활하며 섭씨 50도를 넘는 더위를 견디는 남성들의 이야기는 흔하지만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곳에서 15,0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공식적인 원인은 종종 자연사로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은 질문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노동 문제에 대한 침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카타르는 많은 걸프 국가들처럼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미세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방문하는 여성들은 안전과 환대를 경험할 수 있지만 카타르 여성들은 여행, 결혼 또는 특정 직업을 위해 남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칙의 그물망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2020년 여러 외국 여성들이 비행기에서 끌려 내려와 도하 국제공항에서 침습적인 검색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잠시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한 드문 스캔들이었습니다. 그 후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숨겨진 진실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역설적입니다. 방문객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이면서 일부에게는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빛나는 타워 뒤에는 대부분의 여행자가 듣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의 3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실제 카타르 시민은 30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리, 호텔, 건설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 중 9명 중 8명이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출신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인구 구조 중 하나이며 조용히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소수인 카타르 원주민들은 사회 피라미드 꼭대기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 법률, 석유 및 가스 부문을 통제하며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꿈꾸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료 호화 의료, 엘리트 교육, 무이자 주택 대출, 보장된 정부 일자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혼조차 카타르 부부를 위해 국가에서 보조됩니다. 나머지 인구의 거의 90%는 나라를 움직이는 엔진을 구성하지만 매우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마천루를 세우고 호텔을 청소하며 음식을 요리하고 깔끔한 쇼핑몰을 유지합니다. 그들 중 거의 아무도 영주권을 얻지 못하고 시민권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정부나 주요 산업에서의 고위직은 거의 전적으로 카타르 원주민에게만 예약되어 있어 사회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가 충돌하는 곳에서 상호작용은 불가피합니다. 인도 상점 주인이 카타르 왕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리핀 간호사가 지역 노인을 돌보며 방글라데시 운전자가 벤틀리로 가득한 거리를 내비게이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마세요. 이곳은 유산이 특권을 정의하고 여권이 명함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나라입니다. 카타르에서 살고 있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높은 마천루 뒤에는 수색이 된 문화의 맥박이 숨겨져 있습니다. 호화로운 자동차와 세련된 쇼핑몰 뒤에서 이곳의 삶은 이슬람 샤리아 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안내되며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조용히 형성합니다. 카타르 원주민들에게 이 규칙들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서양 방문자들에게는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카타르는 걸프 지역에서 가장 엄격한 물질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엄격히 통제되며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지역 외부에서 소량을 소지하는 것조차 체포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통증을 위한 일반적인 처방약조차 적절한 문서가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몇몇 여행자들은 이를 힘든 방법으로 배웠으며 공항에서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약을 소지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카타르의 법률 시스템이 공식법과 암묵적인 사회규범을 혼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종종 혼란스러워하며 특히 법정에서는 개인의 명성, 사회적 지위, 심지어 부족의 연주리 결과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정치적 장면은 좀처럼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지만 닫힌 문 뒤에서 강력한 가족들 간의 동맹이 국가의 방향을 공식 정책만큼이나 형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남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입고 주머니에 무엇을 소지하든지 간에 법과 전통에 의해 조용히 감시되는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당신을 매료시킬까요? 아니면 너무 제한적으로 느껴질까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카타르에서 알코올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암묵적인 규칙의 일부로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조용히 시행됩니다. 반짝이는 호텔과 세계적 수준의 레스토랑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여기에서 알코올을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알코올은 선택된 장소에서만 제공되며 호화 호텔, 개인 클럽 또는 면허가 있는 배소만 판매됩니다. 하지만 비무슬림 거주자조차도 이를 구매하려면 현지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만이 완전히 이해하는 시스템을 탐색해야 합니다. 특별 허가증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가 통제하는 카타르 유통회사에서 발급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비무슬림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200% 부과되어 가격이 2배로 오릅니다. 하지만 많은 여행자들이 모르는 진짜 함정은 면허가 있는 장소 외부에서 알코올을 소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취한 상태로 보이거나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것조차도 수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거의 법적 구제 없이 조용히 추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도하 공항에 도착하는 방문객들은 짐을 스캔받고 면세 구매품이 즉시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알코올을 반입하려다 구금되기도 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아집니다. 낮 시간에는 알코올이 제공되지 않으며 유일한 유통센터는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숙련된 외국인들도 일정을 조심스럽게 기록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한 달 내내 알코올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알코올은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구할 수 있지만 어디서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경계를 지키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규제가 많은 나라 중 하나에서 사는 것은 실제로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카타르는 금빛 타워와 고급 자동차로 반짝이지만 여기서의 삶은 특히 외부인에게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숙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호텔방은 하룻밤에 $137가 쉽게 들 수 있지만 편안함은 대가를 치러야 하며 중급 숙소는 $275에 가까워집니다. 월드컵이나 포뮬러 1과 같은 주요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가격이 단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폭등하며 요금이 2배로 오르거나 그 이상이 됩니다. 더 오래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 도하 중심부에 있는 기본적인 원룸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는 월 $1,600가 넘게 들며 종종 공과금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음식도 예산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 한 끼는 식당에 따라 6%에서 $21까지 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밀가루, 치즈, 양파와 같은 기본 식품은 각각 평균일 $37센트로 수입되어 세금이 부과되어 숙련된 외국인들도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안내서에서 듣지 못할 사실은 많은 주민들, 특히 외국인들은 조용한 생존 전략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오프그리드 도매 시장에서 저렴한 농산물과 신선한 생선을 사며 호텔 레스토랑을 피하고 유리타워 사이에 숨겨진 샤와르마 가게의 냄새를 따라갑니다. 여기서는 쌈 달러로도 한 접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에서 사는 것은 독특한 거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화로움이 어디에나 있지만 시스템을 잘 탐색하고 예산을 늘리고 스마트하게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생활비가 경험을 위해 가치가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카타르에서의 삶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타르에서 태양은 단순히 덥지 않고 가혹합니다. 여름 온도는 자주 섭씨 50도를 넘으며 끊임없는 하늘 아래 사막 국가를 태우고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에게는 불편함을 넘어 건강 위험이 됩니다. 탈수, 열사병, 기절은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며 심지어 숙련된 현지인들도 여름의 정점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카타르가 조용히 자신의 기후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하에서는 전체 도로가 특별한 파란색 아스팔트로 덮여 있으며 이는 장식이 아니라 햇빛을 반사하고 표면 온도를 섭씨 15도까지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도시는 인기 있는 보행로에 야외 에어컨을 설치하여 관광지와 열린 시장에서 보행자들에게 차가운 공기를 쏘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스포츠 연맹들은 경기 일정을 조정해야 했으며 잔인한 한낮의 태양을 피하기 위해 경기를 시원한 저녁으로 옮기거나 심지어 전체 시즌을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카타르의 유명한 2022년 월드컵은 사실 여름에서 겨울로 옮겨졌으며 극단적인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수십 년의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이 사막 왕국에서
기술, 전통, 생존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이곳에서의 삶을 고려할 때 여전히 남는 질문은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거리마저 시켜야 하는 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카타르의 방대한 부는 단순히 마천루를 세운 것이 아니라 풍경 자체를 재형성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심장부에서 온도가 정기적으로 섭씨 45도를 넘는 이곳에서 외부인이 예상하지 못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공섬, 녹색 공원, 그리고 에어컨이 설치된 야외 시장입니다. 도하의 유명한 수크에 발을 들이면 무성한 야자수와 손질된 정원이 반갑게 맞이하며 모두 조절된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여름 한가운데서도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지며 이는 도시 곳곳에 숨겨진 거대한 야외 냉각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 초현실적인 오아시스는 사막을 이기는 듯한 환상을 주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이러한 야외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카타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사실 카타르는 세계에서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공섬인 더 펄 카타르의 건설이 해양 생태계를 변화시켜 해양 생물을 방해하고 해안 오염을 증가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화려한 관광 캠페인과 함께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세계은행과 카타르의 환경 및 에너지 연구소의 보고서는 야망과 지속 가능성 간의 긴장이 커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탄소 배출량, 물 낭비, 에너지 수요는 모두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카타르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기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막 국가가 거리를 시키고 섬을 만들고 사치스러운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카타르가 조용히 시간과의 경쟁을 벌이며 야자수로 둘러싸인 거리와 호화로운 쇼핑몰 아래에서 커지는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러한 수준의 편안함이 환경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카타르의 반짝이는 현대성 아래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거의 팬케이크처럼 평평합니다. 가장 높은 자연 지점이 겨우 338피트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사막 국가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최대 강국들과 맞먹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마드 국제공항을 보세요.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명성의 요새입니다. 2021년에는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활주로 중 하나인 거의 16,000피트로 설계되었으며 편리함뿐만 아니라 지배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맞이할 수 있으며 도하를 많은 여행자들이 지도를 보고 찾기 어려운 도시들과 연결합니다. 사실 카타르의 국영 항공사인 카타르 항공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긴 상업 비행인 도하에서 오클랜드까지의 노선을 조용히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안내서에 광고되지 않는 것은 철강과 유리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카타르의 사막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황금빛 모래 언덕이 잔잔한 청록색 바다와 맞닿아 있는 광활한 지역은 손대지 않은 채 우연히도 대부분의 관광객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황량한 해안과 고요한 사막은 에어컨이 설치된 쇼핑몰과 고급 호텔 근처에 머무는 대부분의 관광객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세련된 외관 뒤에는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편안함뿐만 아니라 통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 비전이 존재합니다. 사막, 바다, 하늘, 심지어 시간까지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자연을 자신의 뜻대로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화려한 광경 뒤에 조용한 투쟁을 숨겨두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카타르가 현대적으로 보이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무엇이 필요한지입니다. 지구상에서 마법 같고 예상치 못한 만남의 장소는 몇 군데 없지만 카타르의 내륙 바다인 코르 알 아다이드가 그중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근처의 외딴 남동쪽에 숨겨진 이 희귀한 경이로움은 끝없는 사막 모래 언덕이
바다로 직접 흘러 들어가며 지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은 2007년부터 보호받아 왔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곳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름다움과 섬세한 생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재창조합니다. 2022년 월드컵 동안 세계가 카타르에 주목하자 카타르는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사막의 매력을 현대적인 장관과 혼합했습니다. 두아의 올림픽 사이클링 트랙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 연속 사이클링 경로로 33km의 완벽하게 설계된 트랙이 사막 풍경을 가로지릅니다. 올림픽 규격에 맞춰 만들어졌죠. 그리고 하나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추가로 25km의 아스팔트 구간이 자신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우며 카타르의 사막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학적 성과들 속에서도 카타르는 조용히 과거의 상징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안 오릭스는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으나 이제는 보호구역과 국립공원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카타리 사람들에게 이 강인한 사막 영향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생존, 자부심, 그리고 땅과의 깊은 연결의 상징입니다. 카타르에서는 미래의 꿈과 고대의 모래가 나란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보존과 야망 사이에 이러한 섬세한 균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카타르의 빛나는 타워와 고급 쇼핑몰 너머에는 방문객들이 거의 듣지 못한 이야기를 조용히 전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라비안 오릭스입니다. 유령 같은 하얀 털과 긴 칼처럼 뾰족한 뿔을 가진 오릭스는 한때 아라비안 사막의 무적의 지배자였으며 가장 강한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곳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적응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라짐의 이야기입니다. 2070년대 초반 끊임없는 사냥과 줄어드는 서식지로 인해 오릭스는 야생에서 사라졌고 모래 속의 유령처럼 남겨졌습니다. 부족 이야기와 희미해진 사막 전설에서만 기억되고 있죠. 베두인들에게 오릭스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내, 우아함, 그리고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실은 생태적 공백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기억에 조용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카타르는 조용히 오릭스를 되살리기 위한 대담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포획 번식과 재도입을 통해 오릭스는 사막뿐만 아니라 카타르의 영혼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오릭스를 관광 가이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카타르 항공 비행기의 꼬리 날개에서부터 국가기관에 봉인된 엠블럼까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인 오리로 다시 나타났을 때 만화 뒤에는 카타르에 잊혀진 사막의 정신을 상기시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카타르의 공항과 마천루를 지나치며 경주할 때 그 나라의 진정한 상징이 철이나 유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사라졌다가 퍼레이드 없이 돌아온 사막 영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들은 드뭅니다. 몇몇 여행자들은 카타르의 깃발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것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은 숨겨진 이야기를 전합니다. 깊은 젓갈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석유 이전, 카타르의 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엘코르 섬에서 카타르 상인들은 걸프 전역의 상인과 왕족에게 높이 평가받는 희귀한 보라색 염료 생산을 마스터했습니다. 현대 깃발의 젓갈색은 이 잊혀진 장인을 조용히 기리며 카타르의 재산이 모래 아래가 아니라 바다에서 온 시절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9개의 톱니 모양의 절단선이 젓갈색 배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카타르가 2016년에 영국과 조약을 체결한 9번째 걸프 국가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며 그들의 취약한 자치를 확보하면서도 지역의 복잡한 동맹망에 여전히 맞춰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국가 깃발과 달리 카타르의 깃발은 특히 넓습니다. 세로보다 가로가 2배 이상 긴 형태로 이를 찾는 이들에게 즉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이 두아의 마천루와 고급 쇼핑몰에 집중하는 동안 카타르의 깃발은 조용히 펄럭이며 상인 선언,
사막 전사, 그리고 천막 아래에서 이루어진 외교적 거래의 메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카타르의 생존과 조용한 자부심을 상기시키는 암호화된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원주민이 인구의 단지 1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85%는 유럽의 엔지니어, 남아시아의 노동자, 북아프리카의 기업가 등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은 글로벌하면서도 동시에 경계가 있는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카타르에서의 삶은 상당한 특전을 동반합니다. 세금이 없는 급여,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은 범죄율, 그리고 적어도 숙련된 전문가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생활 수준이 그것입니다. 다국적 학교,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 고급 주택은 올바른 서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입니다.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매 급여는 마치 완전한 보상처럼 느껴지며 특히 고국의 공제와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카타르가 재능의 자석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빠르게 불을 쌓고자 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환대 뒤에는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손님입니다. 그리고 카타르에서는 손님이 집 규칙을 존중하는 한 잘 대접받습니다. 이곳은 고대의 가치가 여전히 현재를 형성하는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적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행동, 복장, 심지어 대화는 지역의 기대에 의해 미묘하게 안내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환대가 그리 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남습니다. 현대의 글로벌 문화, 그리고 부족 전통이 하나의 지붕 아래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카타르의 균형이 대부분이 보지 못하는 무언의 경계로 유지되는 조심스러운 공연일까요? 카타르는 단순히 석유 부와 미래 지향적인 타워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세계의 교차점에 조용히 서 있으며 서구 현대성의 끌림이 부족 전통의 무게와 만나는 곳입니다. 외부인들은 이 균형이 얼마나 세심하게 유지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나라는 현대화에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고급 호텔, 반짝이는 경기장,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 이벤트는 카타르를 세계 무대의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 카타르는 문화적 나침반을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조심스럽게 감시되고 있으며 외국 뉴스 채널이 호텔과 개인 주택에서 방송되지만 특정 경계를 넘지 않으려 합니다. 국가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기반에 도전하는 주제는 좀처럼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으며 지역 언론인들은 보이지 않는 경계 내에서 활동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카타르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에게 이것은 역설을 만듭니다. 한순간에는 현대적인 쇼핑몰, 고급 브랜드, 그리고 5별의 국제적인 다이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음 순간에는 성별 분리된 학교, 겸손한 복장 규정, 그리고 공공애정의 조용한 부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카타르에게는 향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진실은 카타르가 서구를 거부하지 않고 단순히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카타르는 기술, 그리고 국제적 명성을 선택하지만 자유, 개인주의, 그리고 개방적 표현에 대한 서구의 관념은 뒤로 남겨둡니다. 이 나라는 미래로 대담하게 나아가지만 전통의 실타래를 너무 느슨하게 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카타르의 가장 큰 균형 잡기 기술은 마천루가 아니라 옛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대화하는 능력입니다. 2022년 FIFA 월드컵은 카타르의 세계 무대에 화려한 입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막 모래에서 솟아오른 미래지향적인 경기장과 두화로 쏟아지는 글로벌 팬들은 힘, 야망의 장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불빛과 축하 뒤에는 대부분의 관중이 완전히 보지 못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카타르의 입찰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뒷거래와 뇌물 혐의에 대한 소문이 투표를 따랐고
이는 의심스러운 거래의 그물망을 드러내는 조사를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회는 예상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논란은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팬들이 에어컨이 가동되는 경기장 안에서 환호하는 동안 수천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잔혹한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급여 미지급, 압수된 여권, 그리고 악명 높은 카팔라 시스템 아래에서의 끊임없는 근무 시간을 보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노동자들은 개막식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부에게 월드컵은 카타르가 세계적 수준의 이벤트를 주최할 수 있다는 증거였고, 글로벌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적인 장관의 숨겨진 대가는 무엇인가? 새로 깔린 잔디 아래에 얼마나 많은 인적 및 환경적 비용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결승 휘슬이 울린 후에도 카타르는 여전히 모래 아래에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너머에서 두와 외곽에 흩어져 있는 이상한 광경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수천 대의 고급차들이 사막에 버려져 있으며 이는 종종 빚이나 법적 문제를 피해 밤새 사라진 외국인들이 남긴 것입니다. 카타르의 월드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적인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려는 이들에게는 이나의 급속한 성장 뒤에 있는 복잡하고 때로는 불편한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카타르의 사막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는 수천 대의 버려진 고급차들이 있습니다. 세련된 호텔과 깨끗한 쇼핑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는 20만 대 이상의 고급차가 있습니다. 벤틀리, 페라리, 포르쉐가 아라비아 태양 아래에서 녹슬며 서서히 모래에 잠기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품으로 분해되었고 다른 일부는 완전히 온전하게 남아있으며 엔진은 조용하고 타이어는 바람이 빠져 있지만 그 외에는 손대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하는 일반적인 쓰레기 문제와는 다릅니다. 카타르의 폐기물 문제는 매우 다른 형태, 즉 버려진 부입니다. 이 나라는 현대화로 달려가면서 이러한 차들은 단순히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이곳에서 운명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차들은 외국인들이 밤새 도망치며 남긴 것들로 빚이나 법적 문제 또는 실패한 사업을 피해간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단순히 새로운 차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때 오래된 차를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이사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고급차 묘지라고 부르며 알-우카이르와 같은 곳에서 과거를 조용히 삼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인식한 카타르는 이제 카타르 자동차 박물관이라는 다른 형태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5-6 고속도로와 함께 세워질 예정입니다. 전시와 보존의 부분으로 이 박물관은 자동차와의 깊고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위의 상징이자 열정이자 때로는 잊혀진 소유물이기도 합니다. 사막이 주고 빼앗는 곳에서 심지어 고급차조차도 이상하게도 남겨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